어릴 적 장독대 옆 항상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던 정겨운 여름꽃이 있었습니다. 이 꽃은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는 꽃이었고 손톱에 물을 들여 소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꽃이었으며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꽃이었습니다. 무슨 꽃인지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매니큐어의 원조이면서 정겨운 추억의 여름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꽃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먼저 알려드리면 봉선화입니다. 봉선화는 손톱에 물들이기를 하는 꽃으로 매니큐어의 원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암튼 오늘은 봉선화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선화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보면 봉선화는 봉숭아라고도 불리며 봉선화과의 한해살이 초본류로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양지 바른 곳에 잘 자란 식물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친근하고 다정한 꽃입니다. 잎은 어긋나고 양끝이 좁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6월부터 피는 꽃은 두세 개씩 잎 겨드랑이에 달리고 꽃대가 밑으로 처지며 좌우로 넓은 꽃잎이 퍼져 있고 뒤쪽에는 꿀주머니가 있어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꽃은 분홍색, 빨간색, 주홍색, 보라색, 흰색 등이 있고 꽃 모양도 꽃꽃과 겹꽃이 있으며 암술이 1개, 수술은 5개인데 꽃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매는 타원형이고 익으면 꼬투리가 뒤집혀 말려 들어가면서 탄력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씨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한번 자란 곳에 씨앗이 떨어져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전에는 봉선화를 이용하여 손톱에 물들이는 것을 좋아했는데 봉선화가 꽃이 피면 소녀들은 물론 나이가 든 여자분들까지 손톱에 물들이기를 좋아했다고 하며 물들이기는 꽃과 잎을 조금 따서 백반과 함께 돌이나 그릇에 놓고 진지기는데 백반이 없을 때는 신맛이 있는 괭이밥에 잎을 백반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이렇게 진익인 것을 손톱에 붙인 뒤 헝겊으로 싸고 실로 감아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풀어보면 손톱이 곱게 물들어 있는데 백반이나 괭이밥은 수산이 손톱의 형질을 물렁하게 하여 봉선화의 물감이 잘 물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손톱에 물을 들이는 것은 손톱을 아름답게 치장하려는 여인들의 작은 소망이었지만 봉선화꽃의 붉은 빛깔이 벽사의 뜻이 있어 병과 악귀로부터 보호하려는 민간 신앙의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봉선화는 우리 민족에게 정겹고 친밀함을 보이는 꽃으로 노래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물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저량하다 라고 시작되는 가곡 봉선화인데요. 더 부르려 해도 노래를 망칠까봐 끝냈습니다.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을 달래는 노래로 불렸으며 또한 조국의 광복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꽃이자 노래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부른 봉선화는 가곡으로 숙연한 감정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손대면 벅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라고 시작되는 가수 현철씨의 트로트 봉선화 연정은 봉선화의 특성을 가사로 묘사하여 흥겹게 부르는 노래로 숙연함과 흥을 돋구는 것은 상반된 의미이지만 두 노래 모두에게 어울리는 봉선화인 것 같습니다. 봉선화와 관련된 설화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고려 충선왕이 몽골에서 보내온 공주보다 조비를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당시 고려를 지배하던 몽골의 미움을 받아 몽골로 불려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왕은 어느 날 한 소녀가 자기를 위해 가야금을 타고 있는 꿈을 꾸었는데
소녀의 손가락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왕은 하도 기이하여 궁궐 안에 있는 궁녀들을 모조리 조사하여 보니 한 소녀가 손가락을 흰 헝겊으로 동여매고 있었다. 왕이 그 소녀의 신분을 알아보니 고려에서 온 소녀인데 봉선화 물을 들이기 위함이었으며 소녀의 아버지가 충선왕을 충심으로 섬기는 신하였기에 관직에서 쫓겨났다는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곳에 와 계시는 충선왕에게 준비한 가야금 가락을 들려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가락은 왕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노래였다. 왕은 크게 감명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뜻을 품고 원나라 무종이 왕위에 오를 때 크게 도와준 공으로 고려에 돌아올 수가 있었다. 다시 왕위에 오른 충선왕은 그 갸륵한 소녀를 불러오려 하였으나 이미 죽은 후였다. 왕은 소녀의 정을 기리는 뜻에서 궁궐 뜰에 많은 봉선화를 심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설화는 옛날 어떤 여인이 선녀로부터 봉황 한 마리를 받는 꿈을 꾸고 딸을 낳아 봉선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곱게 자란 봉선은 천부적인 악기의 연주 솜씨로 명성이 알려져 임금 앞에서 연주하는 영광을 얻었고 봉선이의 연주 솜씨에 임금도 흡족해 하였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봉선이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는데 어느 날 임금님의 행차가 집 앞을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봉선이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악기를 연주하였다. 이 악기 연주 소리에 봉선을 찾아간 왕은 봉선이의 손끝에서 피가 맺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애처롭게 여겨 신하를 시켜 주변에 피어있는 붉은빛의 꽃잎과 백반을 섞어 봉선의 손끝을 동여매주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봉선은 끝내 죽고 말았는데 봉선의 무덤에서 빨간 꽃이 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 꽃잎으로 손톱을 물들인 봉선이의 넋이 꽃으로 변한 것이라 하여 봉선화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두 개의 설화를 알아보았는데요. 두 이야기 모두 소녀가 나오고 죽음으로 끝을 맺는 꽃과 관련된 설화의 특성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봉선화에 대해 생태적 특성과 노래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설화까지 살펴보았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봉선화 열매의 특성 때문에 꽃말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요즘 덥고 습한 날씨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다니려고 하니 불쾌지수가 높아 꽃말과 일치하는 환경이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며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가 있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